밤 11시 58분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늦은 산책 나온 노부부의 발소리가 들리는 시간. 라디오 DJ 정혜원입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사랑은 젊은이의 몫이라지만 나이 들어도 외로움은 여전하고 손잡고 싶은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70 넘어 솔직한 마음을 인정한 한 아버지와 그 선택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자식들 사이의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의 제목은 70이 넘어 시작한 연애,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정혜원 DJ님께 저는 올해 74살 수원에 사는 한상만입니다. 쑥스럽지만 제 마음을 솔직히 들려드리고자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26년 차 호라비입니다. 아내는 49에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유방암으로 2년 투병 끝에요. 퇴직 10년 전 아내까지 잃으니 삶이 한꺼번에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앉았던 부엌이 아직 선합니다. 아내가 쓰던 젓가락과 마지막 반찬들, 병실에서 건넨 밥은 먹고 다녀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새벽 혼자 밥을 데워 먹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나왔어. 해도 답은 없고 어두운 거실과 조용한 싱크대만 저를 맞았습니다. 회사는 계속 다녔지만 동료들의 술자리 권유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집에 가봐야 돼. 애들 혼자야. 20살 넘은 자식들을 핑계 삼아 돌아갈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퇴근길 버스 창밖을 보며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퇴직 후 진짜 외로움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 없고 다이어리엔 병원 진료나 동사무소 일만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분가의 명절이나 생일에만 들러 아빠, 약은 잘 챙겨 먹어? 묻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라는 제 말에 딸이 걱정스레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아직 아빠 필요했지만 속으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내 밥상을 채워줄 수는 없지 않니? 혼자 인생이 끝나는구나. 체념할 무렵 복지관에서 실버 컴퓨터 교실 개강 연락이 왔습니다. 신청한 기억도 없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어 네하고 끊었습니다. 첫 수업 날 저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단발머리에 회색 카디건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 여기 앉아도 돼요? 제가 의자를 빼주자. 어머, 요즘은 이런 배려해주는 분 별로 없던데. 덕분에 편하게 앉았네요. 했습니다. 그분은 정옥자 씨 72살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고 15년째 혼자예요. 쉬는 시간 자판기 앞에서 옥자 씨가 말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사람 말소리가 그리워 여기저기 프로그램 신청해요. 밥도 같이 먹고 얼굴도 보고. 그 말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그날부터 늘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우스 잡고 글자를 입력하듯 서로의 삶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어느 날 점심 옥자 씨가 물었습니다. 집에 밥 같이 드실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아요. 그래서인지 상만 씨랑 이야기하면 자꾸 밥맛이 나요. 밥맛이 난다는 말이 이토록 마음에 와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몇 달 후 옥자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될까요? 한 어르신 말고 상만 씨라고.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나도 옥자 씨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게 훨씬 덜 늙은 느낌이네. 우리는 한참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에 비친 제 얼굴에 얇은 웃음주름이 보였습니다. 이후 복지관 후 공원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옥자 씨는 내 나이에 누구한테 오늘 뭐 먹었는지 말하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했고 저도 답했습니다. 저도요.
집에 잘 들어왔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복지관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게 된 것.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며 가끔 전화해 아버지, 뭐하고 지내세요? 집에 잘 계시죠? 물었습니다. 복지관도 다니고 친구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아저씨들이랑 당구 치시나 보네. 잘하셨네 하며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먼저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 엄마 사진 옆에 바뀐 꽃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복지관에 자주 다니는 분 있어요? 왜 갑자기? 엄마 사진 옆에 꽃이 자주 바뀌길래. 아빠 혼자서는 안 그랬잖아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복지관에서 준 거다. 딸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좋아하는 분 생겼어요? 한참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밥 먹고 산책하는 친구다. 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친구요? 그래, 친구. 하지만 마음속에선 친구보다는 조금 덜하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은 저를 식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삼겹살을 굽다 아들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복지관에서 만나신 분 말이에요. 혹시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너희가 그걸 왜 묻냐? 딸이 아빠 걱정돼서 그래요. 하자 아들이 솔직히 말했습니다. 뉴스 보면 어르신들 상대로 재산 노리는 경우도 많고 재혼했다가 유산 문제로 형제끼리 싸우기도 한다잖아요. 그 어르신이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하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딸이 서둘러 말렸습니다. 피해 보실까봐 그래요. 나는 지금 피해를 봐도 괜찮은 나이야. 아들이 당황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자 가정이 있고 손잡고 걸어갈 사람이 있잖아. 나는 집에 가면 밥 먹자고 말해줄 사람도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할 사람도 없어. 너희에게 크게 남겨줄 재산이 없어도 된다. 마지막 몇 년이라도 누군가와 밥 먹고 산책하고 싶다. 그게 그렇게 이상한 소원이냐? 목까지 차오른 말을 겨우 삼켰습니다. 딸은 눈시울을 붉혔고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면 막을 순 없죠. 다만 문서나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해두자고요. 나중에 오해 생기면 더 힘드니까요. 저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변호사 찾아가 분명히 해두면 된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라. 뭔데요? 그분을 만날 때 엄마 자리 뺏는 사람처럼 보지 마라. 그분은 너희 엄마의 대신이 아니라 그저 혼자 밥 먹기 싫은 한 사람일 뿐이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거고.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제가 너무 어릴 때 기준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날 옥자 씨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옥자 씨 이야기했습니다. 놀란 옥자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애들이 뭐래요? 처음엔 반대하고 재산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 제 마음을 존중해 주겠다고 하네요. 서류 문제는 변호사와 깔끔하게 해두고요. 옥자 씨는 말이 없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상만 씨,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애들 눈치. 나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이랑 사이 나빠질까 봐. 누구 인생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맙시다. 대신 서로를 내 사람이라 부르며 더 자주 만나고 솔직해집시다. 누구의 배우자가 아닌 그저 함께 밥 먹어주는 사람이 되는 걸로요. 옥자 씨는 눈가 촉촉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사귀자는 말이네요. 글쎄요, 우리 나이에 그 말을 써도 되는지 왜요. 우리가 늙었지 말까지 늙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둘 다 한참 웃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오늘
저는 복지관 수업 후 옥자 씨와 공원을 걸었습니다. 걷다 옥자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상만 씨,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정말 괜찮을까요? 애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말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옥자 씨, 나는 이제 애들한테만 미안해하며 살지 않으려고요. 네? 아버지니까, 가장이니까, 남편이니까 늘 누군가에게 미안해하며 살았어요. 일은 넘어 알겠더군요. 나 자신에게도 미안해야겠구나. 미안해하다니요? 나를 너무 안 챙기고 살았구나 하는 미안함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라. 나도 남은 인생 조금만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옥자 씨는 한참 말이 없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요? 그 말 저한테도 같이 해준 것 같아서요. 나도 이제는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아야겠다. 노을빛이 가로수에 걸려 식어갔고 우리는 길게 겹치는 그림자를 잠시 바라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혜원 DJ님, 이 나이의 연애라니 우습게 들릴지 몰라도 요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때입니다. 젊어선 삶에 치여 중년에선 가족 책임에 묶여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일은 넘어 깨닫습니다. 내 인생에도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구나. 혹시 비슷한 처지의 동년배가 있다면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함께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기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 자녀분들께도 전합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자식 사랑 부족이 아닌 같은 밥상에 앉을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자식의 사랑과 동반자의 위로는 다름을 인정하면 서로의 마음이 덜 상하지 않을 겁니다. 74 함께 밥 먹을 사람을 만나 다행인 한 상만 드림. 네, 청취자 사연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야기인데 혹은 나도 다시 누군가와 걷고 싶다 생각한 분도 계시겠죠. 우리는 부모의 행복에 대해 본능적으로 계산부터 합니다. 재산은? 혹시 속는 건 아닐까? 엄마 자리는? 그 마음을 탓할 순 없습니다. 실제 그런 일도 있으니? 하지만 오늘 사연 속 아버지처럼 그저 마지막 몇 년이라도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인연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반대나 찬성이 아닌 감정과 현실을 함께 정리해 주는 것일지 모릅니다. 아버지 외로우시죠? 대신 서류 문제는 같이 정리해요. 엄마가 웃을 수 있다면 괜찮아요. 다만 다치지 않게 제가 지켜볼게요. 이런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밤 부모님께 짧게라도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혼자 계실 때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하세요? 그 질문 하나가 오래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게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FM 98.7 황홀라디오 정혜원이었습니다. 끝. 시그널 DJ 정혜원. 밤 11시 58분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늦은 산책 나온 노부부의 발소리가 들리는 시간. 라디오 DJ 정혜원입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